템플스테이는 휴식형, 선택형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우울증 극복을 하고 싶어서 사찰에서 진행하는 대부분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솔직히 말을 하자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포감을 느꼈어요. 눈물이 진짜 엄청 복받쳐서 우는 거예요, 제가. 아, 요즘 젊은 애들이 힘든가 봐. 안녕하세요. 희망상자 희자입니다. 저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약물 치료를 했지만 쏟아지는 졸음, 기억력 감퇴 등의 이유로 중간에 단약을 했어요. 제가 단약을 하고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 했었던 템플스테이에 관련된 경험을 말씀드릴 거예요. 단약하고 크게 달라진 건 퇴근 후에도 불안감을 느꼈어요. 이전에는 사실 회사를 갈 때만 불안했었던 게 일상생활이 모든 불안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불안감은 우리가 한번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했었던 그 평범한 생각들이 진짜 꿈처럼 느껴져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퇴근하고 나서 친구도 만나고 주말에 스트레스 같은 거 많이 받으면 저 같은 경우에 원데이 클래스도 되게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주말에 나 이때 이렇게 하고 다시 뭐 리프레시 해가지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지 이런 평범한 계획들이 있었다면 이게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나는 언제쯤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게 뭐지? 분명히 난 지금 퇴근을 했는데도 지금 왜 내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퇴근하고 뭐하고 놀고 엄마 보고 가족 보고 친구 보고 이런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여행 생각도 못 하고요. 여행이 뭐야? 여행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다른 사람도 잘 못 챙기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짧았어요. 뭐 8시간 동안 회사에 있고 회사 끝나고 난 다음에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가족도 챙기고 하루하루가 너무 짧았거든요. 근데 제가 우울증을 느끼고 단약하고 나서 이제 공황 증상까지 같이 오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하루도 나는 버텼다. 근데 언제 쓰러져도 나는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던 중에 이제 친구한테 템플스테이를 권유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교이기도 한데 여행 같은 거 갈 때 저는 절을 좀 찾아다녔어요. 우선은 풍경이 너무 예쁘기도 했고 그리고 근처에 맛집이 좀 많더라고요. 템플스테이는 보통 이제 휴식형, 선택형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빨리 이 우울증 극복을 하고 싶어서 저는 선택형을 신청을 하고 사찰에서 진행하는 대부분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생각 비우기 프로그램이었어요. 해가 지는 시간에 스님이랑 같이 올라가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생각을 비우면서 최대한 올라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람들을 따라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생각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였어요. 이것도 생각이지 않나?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땅을 봤는데 그때가 이제 빙판길이 있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많았거든요. 다른 어르신들이 이거 밟고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것도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주변을 계속 둘러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 석양이 정말 예뻤어요. 와, 이게 진짜 너무 예쁘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도 그 날씨가 생각이 나요.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못 보고 살았나? 그렇게 저는 이제 정상에 올라갔어요. 저희가 한 30명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삥 둘러서 세운 다음에 한 사람씩 어떤 식으로 생각을 비웠는지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떨려. 이렇게 또 말을 시키게 하니까 좀 멋있게 말하고 싶잖아요. 석양과 그 노을과 바람을 느꼈던 거를 말하고 싶다. 이것과 내가 봤던 그 풍경이 예뻤다라는 거를 잘 접목을 시켜서 멋있게 얘기를 해야겠다. 지금 현실이 힘들더라도 너무 참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잘 못 보고 살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완벽해.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엉엉 울었어요. 막 그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이 진짜 엄청 복받쳐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와중에도 저는 다른 사람들도 또 신경이 쓰이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울지 하는데 옆에 이제 중년 부부가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힘든가 봐.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면서 엄청 울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까지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좀 되게 웃겨요. 그래서 템플스테이 어땠어? 이제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그때는 진짜 멍하게 그냥 나 미친 듯이 계속 울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울었었구나 라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괜찮아 하면서 조금 저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해요.
저는 우선 생각 비우기는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번아웃이 이 미래만 보고 내 목표만 보고 지금 너무 힘들어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 참아야 돼. 참아야 내가 나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하면서 너무 눌러왔던 게 사실 저는 번아웃과 우울증이 온 가장 큰 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를 괴롭혔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탓하고 싶지는 않고 내가 너무 참았던 게 아닌가. 내가 너무 미래만 생각하느라 현재 나를 못 봤던 것 같다. 나는 이 현재가 소중하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걸 꼭 말하고 싶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두 번째 프로그램이 명상이랑 긍정 확언 시간이었어요. 긍정적인 힘, 생각 기르기, 그런 예시, 문장들을 보면서 이제 명상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솔직히 말을 하자면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포감을 느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저는 친구들한테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었어요. 좀 더 이렇게 생각해보자.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내가 한번 도와줘볼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 모든 얘기들이 제가 예전에 친구들한테 또는 이제 가족들한테 했었던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훈련이 없이도 나는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또 불안, 초조? 그때 당시에는 그 심적 여유가 없어요, 진짜.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지?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무서웠었어요. 내가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당연히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플 때 심적 여유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템플스테이에서 생각 비우기 활동을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라운딩 효과였어요. 제가 생각을 비우려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생각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나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빙판을 보고 난 다음에 빙판길에서 어르신들 다치면 안 되는데 했다가 하늘을 올려다 봤는데 이게 너무 예뻐. 그래서 와, 이 석양 진짜 너무 예쁘다. 내가 여기 이렇게 취해본 적이 있었을까? 하면서 계속 이 주변 환경을 보다가 주변 환경이 예뻐서 심취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심취했었던 그 순간만큼은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고민에 좀 더 깊게 안 들어가게 된 거죠. 나 스스로의 질문, 나 스스로의 고민, 나 스스로의 생각의 깊이로 계속 빠져들 때 오감을 깨우고 난 다음에 주변 환경을 둘러보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는 알게 됐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데 사실 템플스테이 1박 2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출근했어요. 현실적으로 바뀌는 상황이 없어서인지 다시 제 주변은 불안감과 공포로 채워지긴 했어요. 제가 약물 치료도 했고 이제 템플스테이도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인지 불안, 공포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웠어요. 제가 약물 치료 템플스테이 이후에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 했던 방법은 심리 상담이었어요. 심리 상담도 상담자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있어서 선뜻 시작하기가 어려운데 심리 상담에서 했던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울증을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은 게 있었어요. 이거는 아마 상담자 역량에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는 심리 상담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심리 상담에 대한 경험 어땠냐면요.